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살고 있는 실비아입니다. 네덜란드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해요. 일반적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북해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대륙에서 유입되는 한랭 기단이 만나면서 체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공식적으로 겨울철 평균 기온은 -1에서 5 사이지만 강한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네덜란드인들은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라디에이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유지하지만 이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데우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고 난방이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집안의 온도 차이가 크며 바닥까지 온기가 전달되지 않아 겨울철에는 맨발로 걸어다니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최근 몇 년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원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덜란드는 원래 겨울이 심하게 춥지 않기도 하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해 왔죠. 하지만 지금 저는 우리 집 바닥이 따뜻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네덜란드인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덜란드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늘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저는 과감히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5년 넘게 연애해 온 사이였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깊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역시 제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정말 한국으로 가고 싶은 건지 물어봤어요. 저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했고 늘 성장하고 싶었던 제 성향을 이해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저도 두려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새로운 의미를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거리가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믿음도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없던 그는 결국 제 손을 꼭 잡으며 응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주 연락해야 하고 한국에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의 장거리 연애를 결심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더욱 반대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한국까지 가려고 하느냐는 걱정이었어요. 너무 먼 곳이고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를 텐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국이 너무 생소한 나라라는 점을 걱정했어요. 아시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부모님에게 한국은 너무 낯설고 먼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곳에서 3년을 살아야 한다고 하니 더욱 걱정이 컸어요. 부모님은 제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네덜란드에서 좋은 직장을 두고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려고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이고 외국인들도 많이 거주하며 특히 제약산업에서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걱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뭐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저 자신도 순간 흔들렸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사랑은 거리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떠났어요. 공항에서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포옹은 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너무 보고 싶을 거라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연락할 것이고 항상 서로의 편이 될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도, 음식도, 문화도 너무 달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몇 주 동안은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특히 바닥 난방, 온도를 처음 경험하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쉽게 건조해지고 바닥이 늘 차가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와 집안 전체가 따뜻했고 맨발로 다녀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남자친구와의 장거리 연애는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는 것도 어려웠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연구에 집중하느라 바빴고 남자친구도 자신의 일과 생활에 집중해야 했어요. 어느 날 영상통화를 했는데 그는 피곤한 얼굴로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서로를 사랑하지만 이 거리가 너무 멀다고 했어요. 그는 솔직하게 말하면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제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동안 자기는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 순간 너무나도 아팠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너무나도 소중했고 저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당황했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한국 친구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네, 신발을 벗으라고요? 라고 되물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에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집안에서도 실외처럼 자유롭게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 문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출 후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신발을 벗고 실내에서는 슬리퍼를 신거나 맨발로 생활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제 발이 닿은 바닥이 너무나도 따뜻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겨울철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는 느낌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포근한 온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야,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해? 라고 무심코 말했더니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온돌이야. 바닥 난방 시스템이지.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공기를 덮이는 방식에 익숙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난방 방식은 전혀 달랐어요. 라디에이터는 따뜻한 공기를 순환시켜 방 안을 데우는 방식이지만 온돌은 바닥 자체를 데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올라와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바닥에 앉는 것이 너무 좋아졌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지만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무릎이 아프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온돌 덕분에 바닥에 앉아도 전혀 춥지 않았고 오히려 등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겨울철이면 라디에이터 근처에 앉아 온기를 쬐곤 했던 네덜란드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온돌 덕분에 방 안 어디에 있어도 따뜻했고 특히 맨발로 걸어 다녀도 발이 시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겨울이 되자 온돌의 진가를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의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집안에서도 라디에이터를 가동하지 않으면 금방 냉기가 감돌아요. 하지만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직접 덮이는 방식이라 공기가 쉽게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겨울철이면 항상 공기가 건조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코가 막히거나 목이 따끔거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방 전체가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난방이 고르게 퍼지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바닥 자체에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어요. 덕분에 방 안의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습도가 조절되는 효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겨울철에도 코가 막히거나 피부가 건조해지는 일이 훨씬 적었어요. 또한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넘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있었어요. 저는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허리와 어깨 통증에 시달리곤 했어요. 그런데 온돌 위에 앉거나 누워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따뜻한 찜질을 하는 것처럼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으면 온기가 척추를 따라 퍼지는 것이 느껴졌고, 덕분에 허리 통증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거나 전기장판을 사용해야만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을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고, 다 같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처음에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불편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이 문화가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닥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겨울철에는 온돌이 깔린 따뜻한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를 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따뜻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단순히 온도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같았어요. 온돌의 또 다른 장점은 경제성에도 있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특히 기름 보일러나 전기 난방을 사용하면 비용이 부담스럽고 라디에이터를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도 많이 나와요. 하지만 온돌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난방비가 절약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바닥이 한번 따뜻해지면 열이 오랫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계속 난방을 가동하지 않아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는 집안에서도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철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실내에서 지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벼운 옷차림으로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며 온도를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보통 난방이 개별적인 개념이에요. 각자의 방에서 라디에이터를 틀고 따뜻한 공기를 즐기는 방식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온돌이 깔린 방에서 모여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네덜란드로 돌아와 온돌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온돌 같은 난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면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3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익숙해졌고 특히 따뜻한 온돌의 포근함 속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차가운 바닥과 건조한 공기로 가득한 네덜란드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저는 라디에이터 난방의 한계를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사막처럼 건조했고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발끝부터 올라오는 냉기는 피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와서 맨발로 걸어도 춥지 않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실내에서도 양말을 두껍게 신고 있어야 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첫 번째 겨울밤, 저는 추위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몸을 둥글게 말아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지만 차가운 바닥 때문에 등까지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서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등을 대는 순간 퍼지는 포근한 온기, 그 온기를 느끼며 밤늦게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그리워졌어요.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면서 한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네덜란드에 돌아가면 온돌이 너무 그리울 것 같아.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정말 간절하게 온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추위에 떨다가 결국 감기에 걸렸어요. 기침과 고열이 심해져 결국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어요. 몸이 으슬으슬 떨리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온돌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한국에서 겨울을 보낼 때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네덜란드로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심하게 앓게 되다니. 온돌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몸소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온돌을 네덜란드에 도입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 집에 온돌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온도를 설치할 기술자나 관련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바닥 난방이 일부 존재하긴 했지만 그것은 온돌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어요. 온돌처럼 바닥 전체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 아래에 전기 패널을 깔아 일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온돌처럼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난방 방식을 원했어요. 그래서 건축업자들에게 문의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의 건축업자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온돌? 그게 뭐죠? 네덜란드에서는 그런 난방 방식은 사용할 수 없어요. 라디에이터가 있는데 왜 굳이 바닥을 뜯어 고쳐야 하죠? 그들의 말은 모두 합리적이었어요. 네덜란드의 건물 구조는 온도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고 라디에이터가 이미 보편적인 난방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온돌의 따뜻함을 경험한 이상 다시는 차가운 바닥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인 식당에서 한국인 건축가들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들은 유럽에서 온돌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기회가 온돌을 네덜란드에 도입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네덜란드를 첫 번째 온돌 설치 지역으로 추천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온돌은 개별 가구보다는 지역 단위로 설치해야 효율적인 난방 방식이었어요. 즉, 우리 집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웃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좋고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허리 통증도 줄어든다는 점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라디에이터를 써왔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바닥을 뜯어 고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어요. 결국 저는 우리 집을 첫 번째 온돌 실험 가구로 선택했어요. 한국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온돌을 설치하고 드디어 네덜란드에서도 한국처럼 따뜻한 바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은은한 온기가 방 전체를 감싸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밖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처음 온돌을 작동시키고 바닥을 만져봤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네덜란드 집에서도 바닥이 따뜻할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바꾸는 혁신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온돌이 설치된 후 이웃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바닥을 직접 만져보고 따뜻함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의 반응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의심하던 이웃들도 직접 경험해보니 온돌의 효율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온돌이 점점 네덜란드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라디에이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 설치를 고려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온돌이 보급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온돌 문화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네덜란드에서도 더 많은 가정이 온돌의 장점을 체험하고 따뜻한 바닥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계속해서 온돌 보급에 힘쓰기로 했어요. 처음 네덜란드에 온돌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노인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온돌이 혈액순환과 관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식이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점점 더 많은 가정이 온돌을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생소했던 한국식 난방 방식이 이제는 네덜란드에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 거죠. 온돌을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따뜻함을 극찬했어요. 특히 겨울이 길고 습한 네덜란드에서는 기존 라디에이터 난방보다 온돌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온돌은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면서 실내 공기가 보다 촉촉하게 유지되었어요. 이 덕분에 노인들은 겨울철에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차가운 바닥에서 놀다가 감기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변화에 저항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스스로 온도를 설치하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문화에 감탄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원래 맨발로 실내를 돌아다니는 습관이 없었지만 온돌이 설치된 후로는 맨발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이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변화는 단순한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면 결국 받아들이고 즐기게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어요. 한국의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사하는 하나의 문화였어요. 온돌을 통해 우리 마을은 더욱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고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온돌이 깔린 따뜻한 바닥 위에서 이 사연을 쓰고 있어요.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저는 더 이상 두꺼운 양말을 신거나 라디에이터 옆에서 몸을 웅크릴 필요가 없어요. 한국의 온돌이 저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따뜻함이 네덜란드 전역으로 더 널리 퍼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한국의 온돌이 네덜란드에까지 전해지다니 정말 멋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실비아 씨,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여러분도 온돌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